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8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나와서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58세 되신 분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셨으면 그때는 유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사주풀이 신청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공부를 잘해 S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 가서 어렵게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문과이다 보니 한국에 돌아온 후 대학 교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강사 활동을 잠시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강의, 다단계 등 다양한 일에 전전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아내와 이혼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면서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가 좀 얇은 것 같고요. 개천에서 난 똑똑한 용이 될 뻔했지만 노력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저의 지인. 이 사람의 사주가 도대체 어떻게 일이 안타까운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지금처럼 노력하면 잘 풀릴 수 있을지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해년 정축월 을묘일 병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 토기운이 3,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예요. 그리고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음이 6개고 양이 2개입니다. 음적인 성향이 강하죠. 이 음이라는 게 좀 여성적이고 차분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좋아 보이는 얼굴이 좀 인자하고 좀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남자분의 사진을 봤는데 사람이 동네에 그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표정이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오행의 구성을 보면 일단은 을묘일주가 사람이 좀 끈기가 있다고 봐야죠. 천간지지가 전부 똑같은 목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토기운이 3개예요. 재성운이 강하고요. 금기운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금기운은 이 지장간에 보시면 신금이 2개 있기는 한데 일간과 을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좋은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요. 이 사주가 제다신약 사주라는 거. 그러니까 재성운이 너무 강하면서 좀 신약한 사주라는 거. 이 점하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S대라고 했으니까 서울대 대학원이겠죠? 그 명문대학이라고 하셨으니까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셔갖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학을 가지만 1960년생 그러니까 올해 58세인 분이면 그때는 유학을 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명문대학까지 나오고 그랬으면 엘리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소개하신 분은 그 교수가 되지 못해갖고 되지 못한 것을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라는 것은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서 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학력이 좋으신 분이 그 교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어렵게 살았다는 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학력 좋고 공부 잘하시는 분이
요즘에라면 이해가 가요. 요즘에는 하도 고학력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분처럼 나이가 58세나 되신 분이 그 당시에 그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비교적 좋은 조건인데 그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관성운이 없잖아요. 직장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공직운도 없고 직장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서 이 금기운이 약하다는 것이 큰 약점일 수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을묘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을묘일주는요. 금기운이 들어올 때 그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은요. 37세 계유대운, 47세 임신대운 이렇게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을묘일주잖아요. 그러면 유금이 들어올 때는 묘유충이 돼요. 유금이 들어올 때는. 신금이 들어올 때는 묘신원진살이 돼요. 지금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인하고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7살, 47살, 37살 이때부터 해갖고 지금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안 좋아지는 운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7세서부터 66세까지 현재 대운은 어떠냐면요. 천간은 을신충이 되면서 지지는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대운이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일주를 잘 보시고요. 이 일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금기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간성운에 해당이 되고, 이분에게 사주왕국에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일주가 을묘일주예요. 지지가 묘목만 아니어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을묘일주다 보니까 금기운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라는 게 천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고 지지에 신금하고 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경금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이 금기운 3개는 들어오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약점이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재성운이 강하잖아요. 제다 신약 사주고요. 제다 신약 사주니까 제다 신약 사주는 대운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다 신약 사주인데 대운이 안 좋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운이 아주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봐갖고 아, 이 사주가 제다 신약 사주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요. 그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지금 신약한 상태에서 내 힘을 강하게 해주니까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수기운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천간에 개수 임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에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37세서부터 46세까지 묘유충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어렵게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해갖고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유학 갔다 와갖고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는 시기가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살아가는 시기가 계유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유대운이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47세 임신대운서부터는 원진살이 들어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계속 안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재성운을 갖다가 여자로 봤을 때에도 그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부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일부 종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57세 신미대운서부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천간이 이렇게 극을 당해요. 그러면서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하고 이제 이혼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67세까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신미대운이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에는 좀 깝깝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정유년이고요. 내년이 무술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1년 운을 한번 보세요. 57세 병신년이죠. 작년에 묘신 원진살이었고 올해가 정유년입니다.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운도 삼형살인데 1년 운이 작년에는 원진살, 올해는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는 그런 해가 들어오니까 부인과 이혼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내년까지 봤을 때요. 내년이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무술년으로. 내년까지는 매우 안 좋다고 봐야죠.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이 안 좋지만 특히 1년 운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세 을미년도 안 좋았다고 봐야죠. 56세 을미년도. 그러니까 56, 57, 58, 59 1년 운이 계속해서 대운과 마찬가지로 1년 운까지 계속 안 좋게 들어오니까 이분의 운의 흐름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의 자세한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또 젊으면 모르겠는데 58세면은 이제 몇 년 지나면 회사를 다녀도 정년퇴직할 때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대운도 안 좋고 1년운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58세 된 엘리트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이 현재 대운하고 1년 운이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운이라는 건 이래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는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운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일은 벌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